밝은 밤. 최은영.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오로지 나만의 것일까? 혹은 나를 만든 것은 도대체 누구의 기억일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2살의 주인공 지연이 무너진 삶을 안고 찾아간 낯선 도시 희령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지연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할머니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여성들의 삶을 하나둘씩 깨우기 시작합니다. 증조할머니부터 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거쳐 지연에게 이어진 이 가슴 시린 연대기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이 소설의 제목은 가장 어두워야 할 밤에 밝다는 형용사를 붙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긴 밤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지연에게 지독한 허물을 남겼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와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인간관계의 파탄은 지연을 깊은 우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도망치듯 내려온 강원도의 작은 도시 희령. 지연은 그곳의 천문연구소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벽을 쌓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노인과 마주칩니다. 20년 전 엄마와 절연하며 소식이 끊겼던 외할머니 영옥이었습니다. 어색한 재회였지만 지연은 할머니의 집을 드나들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할머니는 지연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머니를 꼭 닮은 또 다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의 증조할머니 삼천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조할머니는 개성 근처 삼천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 이름 대신 삼천댁으로 불렸습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녀는 남편을 만나 피란길에 오릅니다. 죽음이 일상이던 그 길 위에서 삼천댁은 새별이네 가족을 만납니다. 새별이네는 삼천댁 가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두 여인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희령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의 부재와 가난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삼천댁은 새별이네와의 우정을 통해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온기를 느낍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는 고통이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영옥의 어린 시절은 삼천댁과 새별이네의 우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여성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영옥은 똑똑하고 배움에 갈증이 있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접어야 했고 무책임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영옥에게도 잊지 못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별이네의 딸 새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이주,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벽은 그들의 우정을 갈라놓았습니다. 영옥은 지연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해. 그게 남는 거야. 지연은 할머니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영옥이 참아 보내지 못했던 혹은 차마 뜯어보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가난과 폭력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으려 했던 여성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엄마 미선은 이 소설에서 가장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영옥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촌스러운 친정을 벗어나려 애썼고 딸인 지연에게는 완벽한 삶을 강요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엄마가 숨막혔고 이혼 후 자신을 비난하는 엄마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지연은 비로소 엄마 미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미선 또한 영욱의 슬픔을 먹고 자란 아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 역시 누군가의 딸로서 사랑받고 싶어 했던 평범한 여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영욱이 미선에게 주었던 사랑, 그리고 미선이 지연에게 주려 했던 서툰 사랑은 마치 대물림되는 흉터처럼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기운을 차립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함께 걷던 희령의 바닷가, 그리고 밤새 이어지던 옛날 이야기들. 지연은 깨닫습니다. 증조할머니 삼천댁이 겪었던 전쟁의 공포, 할머니 영욱이 견뎠던 고독, 엄마 미선이 품었던 열등감이 모두 자신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 온기로 다음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배신에 매몰되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은 그저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수많은 강인한 여성들의 삶이 응축된 빛나는 존재임을 받아들입니다. 이야기는 지연이 할머니의 곁을 떠나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밝은 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뒤편에 서 있는 수많은 어제의 당신들을 기억하느냐고 말이죠. 증조할머니가 보았던 밤하늘과 지연이 바라보는 밤하늘은 같은 별빛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독한 어둠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소설은 속삭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누군가 켜놓은 작은 등불들이 모여 밝은 밤을 만든다고요. 지연이 발견한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엄마 미선과 지연은 과연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 이 소설의 책장을 직접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밤도 조금은 더 밝아질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